안녕하세요. MPATV 김윤희입니다. 저희 MPATV 채널에 처음 만든 취지는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고 또 확장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채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길래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낮은 미국하고 일본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쪽 부동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 부동산 투자를 자문해 주시는 YGPMC 대표 김영환 대표님을 모시고 일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쿄에 계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도쿄 현지 투자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그쪽의 분위기들은 좀 어때요?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흔히 이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겠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 분들도 과연 이 가격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을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 이후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중화권 쪽에 투자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일부 부동산 회사에서는 넘쳐나는 그런 어떤 투자 수요 때문에 좋은 물건을 좀 감춰두는 뭐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 이제 투자 붐이 많이 일어난 상황인 건데 네.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꼭지 찍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좀 있기는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 알고 있고 90년대 버블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고 집값이 그동안은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방 부동산은 더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부동산 투자가 지금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이런 붐이 생기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세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상업용과 주거용을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시장과 네. 고액 자산가 분들이 바라보는 시장이 좀 달라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금액이 좀 크겠죠. 도쿄가 지금은 집값이 상당히 서울에 비해서 쌉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강남 3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30평대 가격이 한 20억대 후반에서 30억을 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쿄도 물론 미나토나 그 롯본기 지역 네. 아주 그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은 서울보다 좀 더 비싸지만은 소위 도쿄 핵심 5구라고 하죠. 평균 집값들은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이라도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웠냐에 따라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신축이냐, 일본의 중고주택이라고 하는데 건축 연수가 10년 이상 되는 그런 그 주택들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재건축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은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려워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도정법 같은 경우는 네. 소유자 등이 75%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근데 일본은 일단 그 동의율이 80%예요. 그리고 이 소유자들이 오래된 주택일 경우에 좀 고령층이 많아서 네. 굳이 이 나이에 또 추가로 돈 내서 재건축하겠느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재건축은 아예 일본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과 연수가 굉장히 많은 변수로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택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처럼 신축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은 점점 감가되어서 싸게 되는 거죠. 아, 그건 좀 유념해서 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지금 상업용하고 주택, 레지던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택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주택의 경우는 좀 한정적입니다. 먼저 주택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서민들 아니면 학생들이 사는 철근 또는 목조로 된 2층 임대주택을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그래요. 우리식의 아파트는 만션이라고 그러죠. 일본어로. 만션. 특히 최근 2, 3년간 일본 주택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맨션 중에서도 고층 맨션, 일본에서는 타워 만션이라고 그럽니다. 높은 거는 한 5, 60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30층 이상. 용어적으로는 20층 이상의 어떤 그 맨션을 타워 맨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0층 이상 정도 되는 전망 좋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젊은 고소득층의 수요가 상당히 탄탄해서 가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단독주택을 굉장히 선호하던 그런 국가였어요. 뭐 지진 많으니까 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내 가족들이 가장 살기 편한 걸 내가
설계를 맡겨서 가족 구성에 맞춰서 주문해서 하는 그런 주문 단독주택을 선호했는데 샐러리맨들은 그걸 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대안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로 치면 나홀로 아파트 있죠. 네. 가장 많은 부분들이 나홀로 아파트예요. 아, 그렇군요. 가구 수가 적게는 뭐 한 2, 30호, 많게는 한 150호. 일본에서 일반적인 만션이에요. 단독주택을 사기 힘드니까 이 만션을 대안으로 샀었는데 네. 지금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투자가들의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요건 약간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우리나라만큼 그 정려세, 상속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살아 있을 때 이 고층 타워 맨션을 투자해서 내가 죽었을 때 현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고 사망했을 때 자손들이 그 내야 되는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요. 이걸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그렇죠. 네. 타워 맨션일 경우에 토지 지분이 굉장히 적고 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주택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분리해서 과세를 해요. 일단 토지 지분이 굉장히 낮잖아. 일본은 타워맨션 같은 경우는 전방 좋은 4, 50층과 한 10층 언더의 그런 저층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그런데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세금은 임대 큰 수익은. 차이가 안 나요. 네. 또 하나는 부부 공동으로 고소득인 어떤 엘리트 직장인들이 네.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유학할 때 90년도 초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지금은 일본에 제가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은행조차도 여성분들이 이제 전무이사도 되고 여성들의 어떤 사회 활약상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굉장히 바빠요. 애 보육은 맡기고 이럴 정신이 없어요. 근데 타워맨션은 그러네. 여기서 굉장히 가깝고 네. 가격에 상관없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아파트를 그렇게 폄하하더니 지금은 그렇죠. 카피 뜨는 곳들이 많네요. 이 주택 형태가 네. 과거 2000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지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내진 설계를 하더라도 원가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던 것이 최근에 네. 면진 설계라고 해서 아예 지진을 튕겨버리는 면진 설계가 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큰 규모의 지진이 오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설계가 주택에도 도입되다 보니까 타워맨션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타워맨션에 살면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뭐 반증하는 그러니까 선망의 그러면서, 대상이 되고 있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하고 특히 맨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투자 대상으로 이제 고액자산가들께서 가신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지금 더 투자하기가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네. 타워맨션 가격이 심한 지역은 한 60% 정도 상승했. 근데 일반 맨션 같은 한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모든 형태의 어떤 주택들이 가격을 상승했는데 가장 네. 상승을 많이 한 게 타워맨션이고 타워맨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주거 형태의 주택도 같이 오르는 네. 거죠. 그런데 타워맨션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에요. 그렇겠죠. 제가 지난주에 도쿄 하루미라는 지역을 다녀왔어요. 도쿄 중심이고 가장 일본의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오떼 맛집 아니면 니혼바시의 10분 거리로 액세스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조구의 하루미 플래그라는 데는 올림픽 선수촌용으로 건축을 했는데 한 5천 세대가 넘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 하루미 플래그를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면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 모델하우스도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에 재빠르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감이 끝나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고층 타워, 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수요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택이라면 타워맨션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희소성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가격을 결정 요인의 수요 공급이잖아요. 근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 핵심지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금 분양 받는 것 자체도 심사 통해서 어렵게 받는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좀 풀어주시고요. 네.